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종목은 무엇이고 위험한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종목은 3배 레버리지 그 이상 배수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QQQ5라는 나스닥 100 지수를 5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상장 폐지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별 종목을 3배로 추종하는 게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요. 지금까지 제 주관적인 이야기였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 글귀를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위험은 회사가 어떤 부문에 속하느냐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좌우된다. 피터 린치가 지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오는 말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에 1,000만원, 테슬라에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애플은 1등 주고 변동성도 그리 크지 않으니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근데 테슬라는 수익률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하고 변동성도 애플보다 커서 위험한 종목이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배수로 추종하는 SOXX와 세 배수로 추종하는 SOXL을 가져오겠습니다. SOXX는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요. SOXL은 미쳤죠. MDD가 무려 마이너스 80%입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SOXL이 얼마나 위험한 종목인데 너 그 MDD 버틸 수 있니?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생각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정답을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니 뭐 SOXL은 아무리 봐도 SOXX보다 위험한 종목은 맞잖아.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많은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해서 위험하다며 비관적인 스탠스를 취하신 분들은 종목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출 뿐이지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에 빚내서 몰빵 투자한 20대. 두 번째, 애플에 퇴직금 몰빵 투자한 60대. 세 번째, 한 종목에 몰빵 투자로 SOXL에 2년 후에 쓸 결혼 자금을 사용, 적립식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투자자. 네 번째, 100억 자산가인데 5억을 SOXL에 거치식으로 고점에 몰빵한 투자자. 여기서 누가 가장 위험한 종목을 투자하는 건가요? 갑자기 확 생각이 변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100억의 자산이 있는데 5억을 SOXL에 거치식으로 몰빵 투자한 사람에게 야야야야야 그거 위험하니까 다른 거야 SOXL 해서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에이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이분은 정작 그 5억이 날아가도 95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억 단위의 돈이 큰 거지 이 사람은 5억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자산 가면 5억을 잃어도 어디서 또 5억을 벌어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이분에게는 SOXL 5억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애플 투자자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0대 청년이 애플에 빚을 내서 투자했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 빚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매월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대출을 받은 사람과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는 능력도 쥐뿔안되면서 대출까지 영끌해서 투자하다가 홀라당 발라당 말아먹은 2030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죠. 빚을 냈어도 감당이 가능하고 애플이라는 대표 우량주에 투자했으면 당연히 괜찮지. 근데 감당이 안 돼? 이건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다른 60대 애플 투자자는요? 퇴직금을 애플이라는 초오량주에 몰빵을 했어요. 그럼 이럴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애플이 좋긴 한데 그러다 훅 가요. 근데 만약에 20대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아이고 야 젊은데 참 주식 투자 잘한다. 난 그 나이 때는 놀기만 했는데 참 대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음 예시로 넘어갈게요. 결혼 자금으로 SOXL에 적립식 투자하는 사람. 결혼 자금을 가지고 SOXL에 투자한다는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시 얘도 또라이입니다.
저와 100%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 투자를 하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전략이 있는 사람이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전에도 같은 전략으로 3배 레버리지로 꽤 높은 수익을 얻어냈다면 그럼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SXL 자체로는 위험한 종목이라지만 확실한 투자 방법이 있으니 괜찮겠네. 돈도 벌어봤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결국 뭘까요? 투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의 정보를 얻게 되니 어떠신가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항상 여기저기서 분탕치는 비관론자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투자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투자 방법과 멘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3배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해요. 뿐만 아니라 일반 우량주 투자도 철저한 멘탈과 투자 방법이 없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차트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왔던 이 종목들을 가지고도 돈을 왕창 번 사람도 반면에 왕창 쪽박을 찬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오너 리스크가 이 셋 중에 가장 큽니다. 테슬라 자체를 믿지 못하고 오너 리스크에만 집중한 사람들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올해 같은 하락장에 손실권임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팔아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믿고 꾸준히 가져갑니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가 지금은 돈을 더 벌었겠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횡보디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횡보를 오래 했었습니다. 이때도 참을성 없이 팔아버린 사람은 나중에 수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이런 우량주들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 위험하다는 단타 매매 혹은 SQQQ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하는 종목이 안전하고 위험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그 자체입니다. 투자자의 성향, 투자 방법, 투자 마인드, 투자할 당시에 투자자가 놓여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그 종목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상장 폐지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위험한 종목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 방식과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종목만 보고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종목을 투자하는 그 투자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투자자 본인뿐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TQQQ와 SOXL의 분산, 적립식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이 두 종목을 들고 갈 생각입니다.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만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TQQQ와 SOXL은 큰 하락장을 맞아보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는 결국 돈을 잃을 거야 라고 하는 제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콧방귀만 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으며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결정하실 때 자신의 자금적인 상황, 정신력, 그 종목에 대한 믿음과 공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조금은 낮은 QQQ든 QLD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반대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률만큼은 확실한 TQQQ든 QQQ5를 투자해도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면서 멘탈 잡으시고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